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장에 이어서 고자하고 맹자가 논쟁 벌이는데, 고자가 뭐래? 식과 색이 성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는 아내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내적인 문제라면은, 내적인 것이요 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은은 알고 보면은 외적인 것이지 내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묘한 말을 한 거죠. 고자는 사람의 그 지각 운동을 성으로 여겼다. 고로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하고 이성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 즉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성에 이건 나가다. 그 성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고로 인애의 마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사물에 마땅한 것은, 사물에 마땅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니 학자는 마땅히 인에다가 힘을 써야 되고 반드시 의에 합한 것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자의 생각이죠. 맹자가 말하기를 어떤 이유로서 여기 하이 어떠한 이유로서 또는 어떠한 근거로서 이는 안에 있는 것이고 은은 밖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고자가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다. 이제 예를 가령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일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에게 장이라고 하는 것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윗사람으로 섬기는 것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은. 그죠? 저 사람이 저것이 희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희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흰 것은 외로부터 어떠한 사물의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서 내가 희다, 검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그 원인은 외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로 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자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말한 거죠.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분 설득력 있죠. 내가 저 윗사람으로서 섬기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어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내가 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저것으로서 희다라고 여긴 것이다. 이것은 맹자가 말한 게 아니라 고자의 사고방식이죠. 자, 가로대. 자, 요 이어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본문에도 이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맹자가 말하기를, 자네의 말과 같다면 이런 소리죠. 흰 말에 희다고 하는 것은 백인의 백과 다름이 없겠지만은 알지 못하겠다. 뭐를? 이것을 알지 못하겠다. 제가 그랬죠. 부식해라. 그럼 다음에 따르는 말을 나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자네가 말하는 건 무슨 뜻인가? 이런 거죠. 장마지 장야는 말 가운데 큰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큰 말을 크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러면은 사람 가운데 윗사람을 어른으로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겠네? 이런 소리죠. 소위 이른바 큰 것이 의로운가 아니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로운가 이렇게 맹자가 말한 거죠. 장씨가 말하기를 상에 위에 이어 두자. 아이고 이것도 글자가 또 잘못됐네 보니까. 요거는 인자가 아니라 이자로 봐야죠. 두 개 글자. 요 이어 두 개 글자는 마땅히 연문이다. 잘못 들어와서 글이 늘어진 거다 이런 소리죠. 이 시가로되 혹유 걸문이라 했다. 여기 아마 글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내가 살펴보건대 백마와 백인은 이른바 저것이 희어서 내가 희다고 하는 것이요. 장마와 장인은 저것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윗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다. 백마 백인은 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마 장인은 같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의라고 하는 거다. 의는 저기 상대의 나이 많음의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는 외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예. 맹자의 말에 설득력 있죠. 이런 부분은. 예. 자, 가로되 내 동생인 경우는 사랑하고 아끼고 진나라 사람의 동생인즉 사랑하지 않네. 이건 상대적으로 말한 거죠. 예,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 순서에 있어서 내 동생이 먼저잖아요. 진나라 사람의 동생이라고 하는 건 먼 나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나이 어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 어떤 그 마음속에서 크게 이렇게 뭐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약간 뭐랄까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애라고 표현한 거죠. 이것은 나로서 기쁘게 여기는 자다. 왜? 동생이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생이 나를 따르잖아요. 진나라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를 본다 그래서 좋아하고 따르겠습니까? 고로 네요. 초나라 사람의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또 나의 윗어른 내 주위에 나이 많은 사람 이제 친척이라든가 형이라든가 윗사람을 어른으로 대접하는 이것은 윗사람으로서 기뻐하는 것이다. 고로 외라 하노라. 이거는 이제 고자가 말한 거네요. 말하자면은 사랑은 나의 주가 되는 거로 이는 안에 있고 공경함은 그 윗사람한테 위주하기 때문에 의는 밖에 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판단하는 기준, 윗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대상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고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과 의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맹자가 말한 거죠. 진나라 사람이 회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회를 좋아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니 물은 물이 또한 그러한 것이 있으니 그렇다면 회를 좋아하는 것 또한 밖에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장지 기지가 모두 사실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임시가로되 고자는 식색으로서 성이라 했다. 고로 그것이 그 사람의 인기 소명이 통지다. 이게 뭐죠? 그것도 몇 번 나왔죠.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상대방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 이게 바로 소명이죠. 이 편은 머리로부터 이 4장에 이르기까지 고자의 변론이 자주 굴해서 그리고 그 설을 자주 변하여서 상대방보다 우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구한 거죠. 자기가 이기려고. 그래서 마침내 능히 스스로 반성해서 의심되는 바 능히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구나. 마침내 능히 스스로 반성해서 자기한테 돌이킴을 마침내 돌이킴을 듣지 못하고 의심되는 뭐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소위 부두거원이어든 물구어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고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이것은 뭐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두거원이어든 물구어심은 각허니와 부두거심이어든 물구어기는 불가다. 이렇게 맹자가 말을 했었죠. 이렇게 마침내 노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황폐해졌다. 이 사람의 어떤 고자의 사고방식이나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마침내 거칠어져서 올바름을 얻지 못했다.
자, 오늘 뭐 글이 너무 생각하자 보면은 그 고자와 맹자의 그 토론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한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식색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했던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이죠. 예, 그것을 어찌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자도 틀린 게 아니에요. 예, 맹자가 전적으로 옳지 않을 듯이 예,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은 맹자가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가 없듯이 고자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각자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예, 나이 먹 20살 때 이제 맹자를 공부하고 지금이 때까지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과연 맹자가 옳은 것이냐, 예, 고자는 틀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식색이 그러니까 잠깐만 이로서 얘기하고 기로서 얘기 이런 게 예, 더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욕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성이 뭐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정론으로 인간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글은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나서 한태지 글 짧은 글인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에요. 예, 이때 한태지가 그 20살 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보면 돼요. 예, 거기에는 뭐 전설적인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계속해서 낙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20살 때 자기가 그 낙방한 그 내력이라든가 글을 써놓은 게 보는데 20살 때 글을 썼는데 예, 천하의 명문입니다. 명문.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 그쪽에서 생각된 거. 과거 시험에 예, 과거 시험에 응할 때 누군가에게 준 편지라는 거예요. 글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야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글이 뛰어나요. 예, 그러니까 예, 옛날 사람들이 한문두시라고 그러잖아요. 문학은 한태지, 시는 두보. 이래서 한문두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거는 그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엉터리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 사람들과 저의 차이점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예, 감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해석은 안 올렸구나. 월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이면서요. 어느 달 어느 날에 예, 유가 한유죠. 한태지가 예, 재배합니다. 편지 앞에 쓸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써요. 예, 인사 올립니다. 이런 소리예요. 예, 천지집인가 하늘과 땅의 어떠한 그 이제 바닷가죠. 예, 바닷가와 큰 강물에 그와 같은 그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럴까 이것도 강의 주변이죠. 예, 대강 천지지빈과 대강지분의 와류 괴물어나니 어떤 이상한 괴물이 있다. 그러니까 큰 물에 사는 괴물은 뭐죠? 용이죠. 용을 암시하는 거예요. 용을 암시. 예, 괴물이 있다. 이런 글을 보면은 약간 장자의 그 기풍이 나타나요. 약간 천지지빈과 대강지분의 와류 괴물어나니 이상한 동물이 있는데 이것은 상린 평범한 어떠한 그 동물이라든가 이것은 기린이라 그랬지만은 그냥 평범한 들짐승이나 범개, 예, 이런 조개류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 누구든지 경우는 그래서 여기 상자를 보셔요. 여기에 다시 한번 예. 예. 상자와 범은 뭐죠? 평범한 거죠. 평범한 짐승이나 어떠한 생선의 그와 같은 품위, 필주, 품위라고 하는 것은 예,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엮여진 거예요. 필주라고 하는 평범하게 무더기로 있는 거,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품이라고 하는 말도 예,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지탕 증후군이나 마왕탕 증후군을 봤을 때 마왕탕 증후군이 아울러서 나타나잖아요.
머리 아픈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몸이 아프고 땀도 잘 안 나면서 열이 발생되고 맥이 막 화라고 이런 게 일종의 병증에 있어서 휘라 그러는 거예요. 휘. 우리가 그 저기 뭐야 그 뭐죠? 그 풀을 뽑을 때 풀 하나만 뽑히는 게 아니라 풀들이 그냥 뿌리들이 엉켜 있어가지고 다발로 나오죠. 그게 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주역에 보면은 요런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또 뭘 어떤 식으로 당시품이 당나라 시를 이렇게 품위로 묶어놓는 글이 있어요. 쭉 이렇게 연결져 가지고서. 그래서 이와 같은 용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품위, 필주. 이것은 뭐 그냥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이 왜냐면은 일반적인 들짐승이라든가 생선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끼리끼리 몰려다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괴물은 완전히 혼자서 독립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괴물이 물을 얻어서 풍우를 바람과 비를 변화를 일으켜서 상하 우천이 어렵지 않다. 요거는 이렇게 붙여. 하늘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풍우를 일으켜서 이게 용을 형상하고 있잖아요. 용의 어떤 그런 것을.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글이에요. 이 문제는 그 물을 얻지 못해서는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해석해 놓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을 얻으면은 여기 보세요. 물을 얻었으면 이와 같은 엄청난 작용을 하는데 하늘과 땅을 막 오르고 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이 괴물이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심상 척촌지간이다. 심상이라는 거는 얼마 안 되는 평범한 일이었어요. 척촌이라는 것도 길이로 말하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평범한 거죠. 여기서 말한 대로 상과 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또 해석하는데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괴물이 물을 얻지 못한 것이, 미치지 못한 것이 심상척촌의 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공간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차이에 불과하다. 조금만 가면은 심상척촌 범위만 조금만 넘어가면은 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직 물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물을 만나지 못한 그 공간이 이 정도에 불과하다. 불과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 거기에는 고산, 대릉이라든가 높은 산이라든가 큰 능이라든가 광도, 아주 먼 길, 험난한 어떠한 절벽이 없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이 중국 그것도 봤는데 제대로 그 간자체가 많아가지고 저도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저하고도 다르죠. 자, 척촌지 간 사이인데 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고산 대릉이라든가 광도 저럼이 그에게는 이 괴물이죠. 용한테는 반경 문제가 그렇게 확 이렇게 막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궁합 공궁해가지고서 물이 완전히 말라서 스스로 능히 물가에 바닷가와 큰 강물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빈달지 소자 10의 8구다. 이 우물가에 있는 이 강변 바닷가에 있는 수달한테서 비웃음을 받는 것이 10중 8구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석할 때 그냥 문법적으로 고려하면 빈달지 소자, 빈달이 웃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빈달지 이렇게 소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자가 그랬잖아요.
이의역지라 내 뜻으로서 글 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건 빈달치 소자는 물가에 수달이 웃는다 이렇게 되죠. 물가에 수달악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경우가 10에 10중 8구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물에 미치지 못한 것이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돼서 고산 대릉 광도 저럼이 그렇게 문제될 게 없다. 관격된 게 아니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크게 이렇게 고산 대릉이 앞을 가로막고 광도 저럼에서 길이 험난해서 도달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색해서 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이와 같은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글을 쓴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달한테 비웃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처지의 공공함을 불쌍히 여기서 움직여주면은 조금만 도와주면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불과 일거수일투족의 힘이다. 힘적. 우리가 손 한번 움직이고 발 한번 움직이는 정도의 도움이 뿐이다. 노력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괴물이죠. 용이란 말 하나도 안 썼어요. 괴물이죠. 북이 이어 중야하야. 일반 사람과 다름의 자부심을 느끼는 자부감을 갖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참 멋있는 차왈 난사어 산이를 온영 낙지언정 약 부수 첨이. 요거 면자인지 구불일 면자인지 구불일 부자인지 제가 못 찾아요. 면수인가? 예, 부수인가? 죄송합니다. 예, 첨이하야 요미 걸련자를 비아지지하라. 예, 아주 정말 이게 바로 이게 자부심이에요. 이 부가. 이 사람이 이 괴물이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모래구덩이에서 진흙바닥에서 덮여서 더워서 그냥 죽을지언정 덮여서 죽어서 그것을 내가 차라리 받아들일지언정 죽을지언정 이런 소리죠. 예. 만약 머리를 숙이고 귀를 딸랑딸랑거리고 꼬리를 흔들면서 가련함을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한태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사와 산이를 온영낙지연정 약 부수 첨이 요미 걸련자는 비아지지야니다. 여기 다시 한번 차라리 내가 아이고 왜 이렇게 잠깐만 모래 진흙 구더기에서 물이 없으니까 덮여서 뜨거워서 죽는 것을 내가 차라리 여기서는 차라리 그것을 즐길지언정 만약 머리를 숙이고 귀를 딸랑딸랑거리면서 아부하는 거죠. 그리고 꼬리를 흔들죠. 그러면서 아첨 떨어가면서 자기의 어떤 불쌍한 처지를 가련하게 여기는 것을 구하는 것은 제 뜻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만나는데 자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쳐다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잘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힘 있는 사람을 이것은 만나는 게 누구죠? 이 괴물이 만나는 거죠. 한태지가 자기가 힘 있는 사람을 만남에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만난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데 마치 보지 않은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말하고는 싶은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자존심은 하늘을 쩔죠. 북이 이어 중야. 이런 사람이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제 처지가 궁한데 조금만 도와주시게 되면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기이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죽고 사는 것은 진실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오늘날 보니까 유력자가 어떤 힘 있는 자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당함이 있었다. 예. 딱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면 할 수가 있구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요시. 그래서 잠시 시험 삼아 머리를 쳐들고 한번 크게 울부짖는다. 예. 근데 여기서 문법으로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어찌는 용거지. 예. 용거지라고 하는 건 원래 그 장자에서 쓰던 말이에요. 장자에 이와 같은 문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거지라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는지 아니면 무엇이 안 되었는지, 그것이 안 되었는지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 이 언도 마찬가지고 언은 그냥 그 뭐랄까 어찌 이 소리예요. 예. 아이고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언자는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용거제는 앞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력자가 내 불쌍한 처지를 슬퍼해서 일거수일투족의 그 노력을, 뭐 이것도 노력이라고 한 거예요. 도움을 잊어버려서 청파 바닷가와 큰 강물로 나를 옮겨 줄지 아닐지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그 사람이, 유력자가 나를 애처롭게 여겨주는 것도 명이고, 나를 애처롭게 여기지 않는, 나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기지 않는 것도 명이다. 그 명이 있음을 알지만은, 그것이 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 것 또한 이것도 명이다. 유는 이제 한유죠. 내가 오늘날 실로 이와 같은 처지에, 이와 같은 유에 처해 있다. 실로 유류엇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리죠. 이와 같은 이유로 소우지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유력자와 나가 그 소원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우라고 하는 거는 편지를 쓸 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부족하고 소원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의 그 죄를 잊어버리고서 이와 같은 설을 올리니 하파. 이거 하파는 요즘 말로 하면 윗사람, 각하 이런 소리예요. 각각께서 그 또한 불쌍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태지도 한 3년 있다가 결국은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유명한 글을 남겨요. 사람이 좋아하는 글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글은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글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학적인 어떠한 그 천재성을 유감없이 이제 한태지가 20살 때부터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글을 조금씩 이제 익히게 되면은 그 노노나 맹자하고 사뭇 다른 어떠한 이런 문학 세계를 조금씩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야지 한문에 대해서 너무 급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학자들의 글이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말이 있죠, 쓰죠. 손 한번 움직이고 발 한번 움직이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 정도의 도움만 주면은 용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물은 당신의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아직 물에 미친 것은 아주 얼마 안 되는 정도의 당신들의
도움이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산대릉, 광도저럼이 어떤 그 괴물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산 척촌의 그 정도의 거리만 이렇게 옮겨만 주기라면 자기는 상나라천 불난나라 이렇게 상나라천 불납니다. 네, 바로 이것이 그 한태지가 위력자한테 도움을 청한 건 바로 심상척촌의 간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나 제가 일부러 요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